안녕하세요. 테마가 있는 카페입니다. 이 방송은 창원시 진해구에서 진행하는 마을 방송 라디오고요. 저는 진행자 유미령입니다. 이 방송은 각 회마다 다른 테마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는 프로그램인데요. 오늘은 공간과 장소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이프 투단 교수에 따르면 공간은 움직이는 곳이고 장소는 정지하는 곳이라고 합니다. 저는 여기서 움직이는 이라는 단어가 와 닿았는데요. 마치 살아있는 유기체와 같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이렇게 공간의 생명력을 갖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공간을 구성하는 사람들, 건축물, 의미 등 셀 수 없이 많은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그 공간의 의미를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오늘 방송은요, 생성 AI의 도움을 받았음을 미리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간과 경험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50년 전에 외가가 있던 골목길을 그냥 들리게 되었는데요. 워낙 오래되고 길도 좁아서 좀 애를 먹기는 했거든요. 하지만 묻혔던 추억들을 불러오는 아주 신기한 장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집이나 건물들은 형태만 있고 대부분 다 사라졌지만 공간 자체가 주는 고유성은 또 다른 색깔로 다가왔습니다. 이렇듯 특유의 공간은 각 개인의 경험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거든요. 어쩌면 지금 내 모습을 만든 원형일 수 있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이렇게 공간에는 기억을 불러일으키는 추억으로서의 공간이 있죠. 여러분들 혹시 이 노래 들어보셨나요? I dreamt in marble halls. 들어보셨죠? 오페라 보헤미안 걸에서 주인공이 꿈에서 보았던 어린 시절을 회상하면서 부르는 노래인데요. 이처럼 특별한 장소가 기억을 불러일으키기도 하고요. 이 작품에서는 중요한 매개체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특정한 사건을 기억하기 위한 공간이 있습니다. 베를린 장벽을 예를 들면요. 냉전 시대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건축물이라고 할 수 있겠죠. 결코 아름답지는 않지만 일부라도 남겨놓음으로써 그 시대에 겪었던 아픔을 기억하고 지금 누리고 있는 일상의 자유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교육의 장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상 공간이 있죠. 요즘에는 공간의 반경도 확대되어서 반드시 물리적인 장소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SNS나 메타버스 같은 가상 공간도 활용되고 있는데요. 추모 공간이나 결혼식, 입학식 같은 인생의 중요한 이벤트에도 적극 활용되고 있습니다. 온라인 세월호 추모 공간 같은 경우는요, 많은 사람들이 이 공간을 통해서 지금도 추모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까지는 기억과 경험 속에 있는 공간의 이야기였는데요. 지금부터는 생활과 밀접한 현실적인 공간, 그리고 공간의 기능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축 공간이 있죠. 눈에 보이는 물리적 공간은 그 목적에 따른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러고 보니 향유한다 라는 표현이 더 적합할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들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 기능성입니다. 공간의 용도를 파악하고 목적에 맞게 설계를 해야 하겠죠. 그래서 그에 맞는 가구, 장비 등도 동시에 생각해야 합니다. 주방에는 주방 가구가 있다든지 또 사무실용 가구를 배치한다든지 이런 거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미적성입니다.
아무리 기능적으로 훌륭해도 너무 삭막하고 또 들어가기 싫다면 효율적일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왕이면 아름다운 게 중요합니다. 개인의 취향과 유행과 디자인 등도 참고하면 좋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인체공학성입니다. 사용자의 신체 및 행동 특성을 고려하여 동선이나 가구들을 맞춤 배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인이나 장애인 같은 경우는요, 문턱을 제거한다든지 손잡이를 설치한다든지 하는 경우가 있겠죠. 이렇게 할 때 편의성뿐만 아니라 안정성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속 가능성인데요.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기본 조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건축을 하는 두 가지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조건에서도 안락함을 유지할 수 있는 건축 자재나 설계를 활용하여서 일정 수준 이상의 질적인 면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 외에도 예산이나 문화적 배경, 개인적인 취향 등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그리고 도시 공간의 기능을 살펴보면요. 도시 공간은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다소 공적인 고려가 필요한데요. 건축가나 개인의 취향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된 건축 공간과는 달리 여기서는 보다 광범위한 요소가 고려가 되는데요. 지역적 특색에 따라 기능별, 용도별로 배치할 필요가 있습니다. 환경과 지리적 조건에 따라서 도시의 성격과 개성이 드러나기도 하거든요. 이러한 특성에 따라 그 도시 특유의 분위기, 가치관, 생활 양식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아쉽게도 도시 공간에는 좋은 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극도의 편의성과 효율성을 추구함으로써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들도 시간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거든요. 인구 집중으로 인한 교통체증이라든지 그로 인해서 대기오염, 수질오염, 송공해 등이 발생하고 있고요. 또 주거 공간 부족으로 인해 집값이 상승하고 주거 환경의 악화와 지역별 격차, 안전 문제 등이 발생해서 삶의 질 또한 저하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소외 계층 증가와 인간 소외 문제도 발생하고 있는데요. 다행히도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이 여러 곳에서 행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례를 한번 살펴보면요. 우선 관주도로는 서울의 청계천 복원 사업이 있습니다. 청계천을 복원함으로써 생태 환경을 회복하고 또 주변 환경도 개선하여서 도심 속 휴식 공간이 되고요.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상당히 기여했다는 평가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산에 감천 문화마을이 있습니다. 다시 부수고 짓는 재개발 방식이 아니라 기존 지역의 특성을 그대로 살린 보존형 재개발의 성공적인 사례입니다. 이후 한국의 산토리나라는 별명을 얻으면서 한국관광 100선에도 선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청주에 문화제조창이 있습니다. 연초제조창이 문화제조창으로 거듭난 사례입니다. 원래 있던 담배 공장이 폐쇄된 후에 철거하기보다는 역사적 현장을 보존하고 동시에 시민들의 문화 공간으로 잘 활용되고 있는 케이스입니다. 요즘에는 친환경과 에너지 효율에 대해 관심이 많죠. 그러다 보니 환경 친화적 건축물이 각광을 받고 있는 추세인데요. 우리나라의 친환경 건축물로는 첫 번째 롯데 월드타워가 있습니다. 친환경 에너지가 전체 에너지 사용량의 15%를 차지한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20년생 소나무 850만 그루를 심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이한 점은요. 건물 초고층 상부에는 풍력 발전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놀랍죠? 그리고 건물 옥상에는 태양열 지별판이 설치되어서
온수나 난방에 잘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상층부뿐 아니라 하층 지하열을 이용해서 또 냉난방 시스템에 잘 활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두 번째는요, 네이버 제2사옥입니다. 외벽과 천장을 아주 잘 활용한 케이스인데요. 외벽에 유리창호를 덧대고 바람기를 내어서 상호 사이의 열을 자연적으로 배출하게 함으로써 또 에너지를 절감하고요. 그리고 모든 천장에 차가운 물이 흐르는 배관을 넣어서 또 냉방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서울 에너지 드림 센터가 있는데요. 국내 최초의 자립형 공공 건축물로서 에너지 제로 하우스라고 합니다. 외벽을 비스듬하게 만들고 흰색 인조 대리석을 붙여서 태양빛의 60% 이상을 반사하게 만들어서 에너지를 절감하고요. 단열은 물론이고 폐열도 회수하고 냉각수를 사용하고 LED 조명도 활용해서 에너지 사용의 70%를 저감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그 나머지 30%도 태양광과 지역 신재생 에너지로 자체 충당을 하는데요. 이러고도 남아서 한국전력에 판매까지 한다고 하네요. 놀랍죠. 그리고 친환경 건축물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친환경 도시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친환경 도시는요, 강릉과 순천과 홍천이 대표적입니다. 특히 순천은 우리나라 대표적인 생태 도시죠. 그 전체 면적의 70%가 산지라고 하는데요. 이를 잘 활용해서 에너지를 충족하고요. 그리고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홍천군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나라에서 친환경 에너지 타운이 최초로 조성된 군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내 최초로 기피시설, 예를 들어 은여 처리장이라든지 음식 쓰레기 처리장을 활용해서 재생에너지를 만들고요. 그 시민들한테 보급하고 또 판매까지 합니다. 그러다 보니 님비 현상과 또 에너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은 그런 사례입니다.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될 것 같죠. 마지막으로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장소와 공간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통적인 그런 장소로서는요, 하회 마을이 있는데 하회 마을 집들은 느티나무를 중심으로 강을 향해 비치되어 있고 큰 와가를 중심으로 주변의 초가들이 원형을 이루면서 배치되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우리나라의 전통 생활 문화와 자연과 건축이 잘 조화된 대표적인 장소입니다. 그리고 원주에 있는 뮤지엄 산이라는 건축물이 있습니다. 공간, 예술, 자연을 컨셉으로 건축이 된 건물이라고 하는데요. 무려 해발 275m 산 정상에 있습니다. 그래서 산의 아름다운 자연 경관과 문화예술 공간으로서 동시에 활용해서 많은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간과 장소, 그리고 이와 관련된 건축물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어떠셨나요? 누구나 다 알지만 나랑은 좀 동떨어져 있다는 생각이 들진 않으셨어요? 제가 앞에서 생성 AI의 도움을 받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팩트 체크를 해야 했던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오히려 다행인 것 같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테마가 있는 카페 유미령이었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날들 되세요. 감사합니다.